자, 세 번째요.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뭐냐면은 일단 동기기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교류 발전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교류 발전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뭔지를 좀 설명드리면 간단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계좌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있죠. 그럼 원래 이걸 만들었을 때 계좌가 만든 자속을 이용해서 전기자에서 전류를 만들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계좌가 만든 자속에 의해서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이 전류가 흐를 때 얘도 자속을 만들더라. 그럼 얘가 자속을 만드니까 얘에 의해서 다시 계자가 만든 자속에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더라. 첫 번째 동기발전기의 이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부하가 저항만의 부하일 때, 또는 인덕터만의 부하일 때, 또 마지막으로 캐퍼시터만의 부하일 때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R부하일 때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금 계좌에 축이 달려가지고요. 얘가 뱅글뱅글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계좌에서는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속 안에 전기자 도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기자에서는요, 여기서는 전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전류의 방향을 알아내려면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써야 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은 이 자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석 사이에 도체가 움직일 때 쓰는 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자석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무엇인가 좀 다르게 적용돼야 돼요. 자, 그럴 경우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는 N극에 의해서 자속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속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의 방향을 고민해 보면 지금 자석은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있지만 실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자석이 아니라 이 도체가 움직이는 걸 가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 자석이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고 그럼 힘을 이쪽 방향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자석이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도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오른손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전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는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크게 봤을 때 위에서 있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은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자속이 흘러간다. 그리고 밑에는요, 이런 방향으로 자속이 흘러간다. 그럼 어때요? 전체적인 전기자가 만든 자속의 방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 FA라고 하죠.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자력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에 비해서 계자가 만든 자기력선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즉 기자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런데 이 계자의 이 축의 방향을 보통 직축이라고 불러요. 이걸 직축. 그런데 이 직축과 현재 전기자가 만든 기자력의 방향은 어때요?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90도를 이룬다는 뜻이 바로 횡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저항 R부하의 경우는 횡축 반작용이 일어난대요. 자, 그리고 보면은 교차 자화작용, 즉 전기자의 기자력의 방향과 지금 계자의 기자력의 방향이 서로 교차하죠. 그래서 교차 자화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L부하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는 저항일 때 비교해 보면 지금 원래 저항만의 부하였을 때는 N극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세팅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L만의 부하일 경우 전압에 비교해서 전류는 어때요? 90도 늦게 전류가 흐르지요. 그러면 아까 저항 R만의 부하였을 때의 전류의 값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때 그 전류는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때 L만의 부하는 이런 모양, 즉 느려졌죠. 그래서 L만의 부하는 90도 전류가 늦게 흐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석 N극이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에 왔을 때 느리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런 모양이 갖춰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가 만든 이 자석의 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전기자가 만든 자석은요, 이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이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어때요? 전체적으로 자석이 지금 이 방향으로 전기자가 기자력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계자가 만든 이 기자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이 계자의 기자력의 방향과 전기자의 기자력의 방향이 어때요? 서로 상충하죠.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기자력, 즉 자속의 전체적인 합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떨어지겠죠. 감자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자의 축을 직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금 직축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해서 직축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캐퍼시터만의 부하를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 이제는 자석 N극이 이 위치에 오기 전에 이 위치 정도 오면 캐퍼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자, 저항에 있었을 때의 전류와 비교해 보면 캐퍼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앞서 있죠. 90도 앞서 있어요. 90도 앞선 이 진상 전류가 흐르죠. 자, 그럴 경우 지금 자석이 이 위치에 오기 전에 이 정도만 왔는데 미리 전기자의 전류의 상태는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갖고 이 전기자가 만든 자석의 방향을 보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럼 기자력의 방향이 전기자가 만든 기자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계자가 만든 기자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서로 방향이 어때요? 같죠. 같으면 자석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대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증자작용이라고 하고 서로 직축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해서 직축 반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 개념을 좀 보니 직축 반작용, 횡축 반작용, 뭐 감자작용, 증자작용, 또 교차, 자화작용에 대한 게 조금 개념이 잡히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고안해 봤어요. 자, 이 표를 하나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듣고 나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세로축은요, 전류축이에요. 그리고 가로축은 전압에 대한 축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대한 거는 G, 제너레이터, 발전기에 대한 거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M, 모터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이렇게 배울게요. 아니죠. 찜 감자죠. 예, 강원도 찜 감자 이렇게만 외우면 암기 끝. 자, 보세요. 우선 찜이니까 이 제너레이터, 전류, 모터 구분 가능하죠. 그리고 전류가 이 축이니까 나머지 전압은 다른 축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가 감자로 딱 우리가 암기해버리면 나머지는 증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편하고요.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다 발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전기에 대한 얘기인데 전압에 비교해서 전류가 지금 느리게 흘러요. 그럼 발전기에 대한 거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거고 전압과 전류를 비교해 보니까
전압이 먼저 앞서 있고 전류가 느려요. 그럼 전압이 앞서 있고 전류가 느려져 있는 건 여기네요. 두 개. 그런 경우 우리가 발전기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감자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전압에 비교해서 전류가 앞서 있네요. 그러면 발전기에서 전압에 비해 전류가 앞서 있는 건 얘네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증자 현상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